충격적인 반전. 트럼프의 고율 관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역의 마트와 카페가 한국 제품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관세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더 큰 손해를 안길 뿐입니다. CNN 경제 분석가 리차드 볼프가 경고합니다. 입고 물량이 도착하자마자 30분 만에 매진됩니다. LA 소재 홀푸드 매장 관계자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수백 년 전통의 이 한국 음료가 어떻게 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을까요? 그 놀라운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음식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제이슨 밀러입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라이브 방송이었어요. 세계 최강 에스프레소 10종 연속 테이스팅이라는 주제로 전 세계에서 공수한 원두로 만든 에스프레소를 순서대로 맛보고 있었죠. 7번째 샷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8번째,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특선 에스프레소를 마시려는 순간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제 심장은 마치 가슴을 뚫고 나올 것처럼 뛰었고 숨이 가빠졌어요. 괜찮아. 진정해라고 생각했지만 다음 기억은 병원 침대에서 깨어난 거였죠. 의사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심각한 카페인 중독과 만성 스트레스, 영양 불균형 상태입니다. 즉시 모든 카페인을 끊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장에 영구적 손상이 올 수 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아시나요? 저는 10년 동안 커피의 전도사로 살아왔어요. 제 채널 이름도 카페인 킹덤이었고 팔로워들은 저를 에스프레소 마스터라고 불렀죠. 하루에 최소 15잔의 에스프레소, 수면은 34시간, 식사 대신 에너지 드링크, 이게 제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더 끔찍한 건 그 뒤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제가 라이브 방송 중에 쓰러지는 10초짜리 클립이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으로 퍼졌거든요. 커피 리뷰어가 카페인 과다로 쓰러진 아이러니, 시청률을 위한 연출 아니냐, 자업자득, 악성 댓글들이 끝없이 달렸어요. 제 팔로워 60만 명 중 많은 분들이 저를 비웃고 있었죠. 그날 제 커리어와 자존감이 동시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카페인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제 정체성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날 저는 제 아파트 현관에 서서 열쇠를 꽂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몇 번이나 실패했어요. 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커피 향이 저를 반겼습니다. 예전엔 그 향기가 저에게 안정감을 주었는데 이제는 독약 같았어요. 집 안은 제 방송 중단 이후 그대로였어요. 테이블 위에는 반쯤 마신 커피 잔들, 에스프레소 샷 글라스들, 그리고 다양한 원두 샘플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죠. 이게 다 제가 사랑했던 것들인데 카페인 금단 증상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머리가 망치로 맞은 것처럼 지끈거리고 온몸은 납덩이 같았죠. 집중력은 완전히 사라졌고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어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정신적 고통이었습니다. 마치 내 정체성이 조각조각 흩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매니저 케이트가 방문했을 때 저는 3일 동안 씻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제이슨, 솔직히 말할게. 상황이 좋지 않아. 모든 스폰서십이 중단됐어. 대형 커피 브랜드 3곳에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고 다음 달 예정된 커피 페스티벌 강연도 취소됐어.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도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미 감정이 마비된 상태였던 거죠. 10년이었어. 케이트, 내 인생의 10년을 커피에 바쳤어. 이제 난 뭐지? 커피 없는 커피 전문가. 그건 말이 안 돼. 창가에 서서 뉴욕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 주먹으로 창문을 내리쳤습니다. 유리는 깨지지 않았지만 제 손에서는 피가 흘렀어요.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제 내면이 너무 아파서 육체적 고통은 느껴지지도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제 유튜브 채널의 모든 영상을 하나하나 돌려봤어요. 첫 영상부터 마지막 라이브까지 10년의 세월이 화면을 통해 흘러갔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이제 난 누구지? 퇴원 후 10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지만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어떻게든 식료품을 사러 나가야 했어요. 거울을 보니 헬쑥한 얼굴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죠.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랐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나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용기를 내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찌르듯 따가웠어요. 문을 닫고 몇 걸음 걸었을 뿐인데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벽을 짚으려 했지만 손이 허공을 더듬을 뿐이었어요. 그대로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는 건 아닐까? 제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고 식은땀이 온몸을 젖혔어요. 카페인 금단 증상이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옆집 32BO의 문이 열렸어요. 키가 크고 단정하게 생긴 아시아 남성이 운동복 차림으로 나왔는데 저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고 한국 억양이 느껴졌어요. 그냥
좀 어지러워요. 제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실은 전혀 괜찮지 않아요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낯선 이에게 그런 약점을 보이기 싫었어요. 그는 재빨리 제 옆으로 다가와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제 이름은 선혁이에요. 이사 온 지 2달 됐어요. 당신이 유명한 유튜버라는 건 알고 있어요. 쓰러지셨다는 뉴스도 봤고요. 저는 약간 당황했어요. 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지냈다니 제가 얼마나 자기 세계에 갇혀 살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일단 제 집에서 좀 쉬세요. 엘리베이터까지 걸어갈 수 있겠어요? 선혁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제 집으로 들어갈게요. 하지만 일어서려는 순간 다시 어지러움이 밀려왔어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건강이 먼저예요. 그의 단호한 말에 저는 더 이상 거부할 힘도 없었습니다. 선혁의 도움으로 그의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은은한 나무 향과 따뜻한 분위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희 아파트와 구조는 같았지만 그의 집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미니멀한 스타일로 꾸며져 있었어요. 벽에는 한글로 쓰인 액자들이 걸려 있었고 작은 선반에는 한국 도자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 소파에 누우세요. 선혁이 말했어요. 그는 부엌으로 가서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믹서기 소리가 들렸어요. 물 좀 드릴게요. 그가 먼저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우리 할머니가 아플 때 항상 해주시던 거예요. 그가 내민 것은 베이지색 액체가 담긴 유리잔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의심스러웠습니다. 커피도 아니고 차도 아닌 이 낯선 음료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거든요. 이게 뭐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숫가루라고 해요. 한국 전통 음료인데 볶은 곡물과 견과류를 갈아서 만든 거예요. 보리, 현미, 검은 콩, 호두 같은 재료들이 들어가요. 선혁이 설명했습니다. 카페인이 전혀 없지만 에너지를 줘요. 할머니는 이걸 자연의 에너지 드링크라고 부르셨어요. 1000년 넘게 내려온 한국의 슈퍼푸드예요. 반신반의하며 한 모금 마셨는데 그 맛이 놀라웠어요. 고소하고 달콤한 견과류와 볶은 곡물의 풍미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익숙하지 않은 맛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함을 주는 맛이었습니다. 텁텁하기보다는 부드럽게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더 놀라운 일은 그 후에 일어났어요. 약 15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고 어지러움이 줄어들었어요. 극심했던 두통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10일 동안 처음으로 제 정신이 돌아오는 느낌이었어요. 이거 정말 특별한데요. 마법 같아요. 제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어요. 선혁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숫가루는 수백 년 동안 한국인들이 즐겨온 음료예요. 농부들은 힘든 농사일을 할 때 에너지원으로, 학생들은 밤새 공부할 때 집중력을 높이는 데 마셨죠. 군인들은 행군할 때 비상식량으로 가져갔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효과가 빠른 거죠? 내 몸이 이런 반응을 보인 건 처음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선혁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미숫가루에는 복합 탄수화물, 단백질, 건강한 지방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당신 같은 카페인 중독 상태에서는 영양 불균형이 심각했을 거예요. 미숫가루가 그 불균형을 빠르게 채워준 것 같네요. 그날 오후 우리는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선혁은 뉴욕대에서 영양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유학생이었죠. 그는 한국 전통식품의 현대적 응용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었고 특히 발효식품과 전통 음료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거 더 있나요? 제가 빈잔을 들어 보이며 물었어요. 선혁은 웃으며 냉장고에서 미숫가루 봉지를 꺼냈습니다. 이걸 드릴게요. 한국 식품점에서 살 수 있지만 제가 특별히 손수 블렌딩한 비율이에요. 아침에 한 잔씩 드세요. 그리고 물을 많이 마셔야 해요. 그날 저는 선혁에게서 미숫가루 한 봉지를 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으로 10일 만에 계단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기운이 났어요. 제 집 문을 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새로운 시작일까? 모든 숫자를 한글로 수정하고 가독성을 위해 줄바꿈을 추가했습니다. 1일차 2023년 4월 15일 오전 7시 30분 선혁에게 미숫가루를 받아온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게 내 마지막 희망이다. 카페인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이든 시도해볼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트북을 꺼내 미숫가루 디톡스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7일 동안 철저하게 미숫가루를 섭취하고 그 효과를 기록하기로 했어요. 1일차 2023년 4월 15일 오전 7시 30분 첫날 아침 선혁이 알려준 대로 미숫가루 한 스푼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좀 이상했어요. 10년 넘게 에스프레소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곡물 음료라니? 하지만 놀랍게도 30분 후부터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두통은 여전했지만 어제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2일차 오전 8시 15분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밤새 식은땀이 나고 불안감이 절 괴롭혔죠. 아침에 일어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숫가루를 마시자 어제보다 빨리 효과가 나타났어요. 이번엔 미숫가루에 약간의 꿀을 넣어봤는데
맛이 더 좋아졌어요. 처음으로 집 청소를 할 수 있을 만큼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3일차 오전 6시 45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알람 소리에 깨지 않고 자연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카페인 중독이 시작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에요. 두통은 여전히 있지만 진통제 없이도 견딜만 했어요. 미숫가루를 마신 후에는 샤워하고 면도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4일차 오전 7시 0분, 오늘은 미숫가루를 좀 더 진하게 타봤어요. 선역에게 물어보니 한국에서는 개인 취향에 따라 농도를 조절한다고 하더라고요. 진한 미숫가루는 더 강한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았어요. 놀랍게도 오늘은 이메일을 확인할 용기가 났습니다. 수백 개의 읽지 않은 메시지가 있었지만 하나씩 처리하기 시작했어요. 집중력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5일차 오전 6시 30분, 어젯밤에는 6시간을 연속으로 잤어요. 카페인 중독 이후 최장 수면 시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숫가루를 마셨고 처음으로 가벼운 조깅을 시도했습니다. 5분밖에 못 뛰었지만 그래도 시작이잖아요. 몸이 조금씩 회복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역에게 문자를 보내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6일차 오전 6시 15분, 오늘은 미숫가루에 바나나와 아몬드 밀크를 넣어 스무디처럼 만들어 봤어요. 맛이 정말 좋았습니다. 에너지 수준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아침부터 밀린 이메일 300개를 모두 처리했고 심지어 케이트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말하는 것을 듣고 놀라더군요. 내 목소리가 달라졌어. 제이슨, 정신이 맑아 보여. 7일차 오전 6시 0분, 일주일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알람 없이 6시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뉴욕의 아침 공기를 마셨습니다. 두통이 완전히 사라졌고 손떨림도 없어졌어요. 미숫가루를 마신 후 처음으로 노트북을 켜고 유튜브 계정에 로그인했습니다. 팔로워들이 걱정하는 댓글들이 수천 개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선역에게 전화해서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의 표정은 기대 반, 걱정 반이었죠. 커피숍이라고? 괜찮아요? 유혹이 심할 텐데. 선역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준비된 것 같아요. 그리고 선역 씨에게 할 이야기가 있어요. 미숫가루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이게 정말 내 인생을 바꿨거든요. 그날 우리는 커피 대신 티를 마시며 2시간 넘게 대화했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경험한 변화를 들은 선역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미숫가루는 한국에서는 평범한 음료예요. 하지만 제대로 된 영양 균형과 천연 성분이 담긴 음식의 힘은 정말 대단해요. 카페인 같은 일시적 자극제보다 몸에 실제로 필요한 것을 제공하니까요. 7일간의 미숫가루 실험은 끝났지만 제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미숫가루가 제 몸에 가져온 변화는 너무나 극적이어서 저는 이 음료의 비밀을 파헤치고 싶었어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거의 강박적인 열정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커피에 대한 제 오랜 열정이 새로운 대상을 찾은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음료가 어떻게 나를 살렸는지 과학적으로 알고 싶어 선역에게 말했어요. 선역의 소개로 뉴욕대 영양학과의 레이첼 킴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동양의 전통식품과 서구 영양학을 접목하는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미숫가루 샘플을 가져왔다고요? 레이첼 교수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재미있네요. 요즘 제 연구실에서는 오래된 지혜가 담긴 전통식품의 현대적 가치를 분석하고 있거든요. 연구실은 최첨단 장비로 가득했어요. 레이첼 교수는 제가 가져간 미숫가루 샘플을 다양한 기계에 넣고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석 결과가 나오려면 며칠 걸릴 거예요. 그동안 혹시 미숫가루를 직접 만들어 보고 싶으세요? 제 조교가 퀸즈의 한국 식료품점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저는 퀸즈의 코리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한미식품이라는 작은 식료품점에서 주인 할머니를 만났죠. 그녀는 70대쯤 되어 보였고 제가 미숫가루를 찾는다고 하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미국 사람이 미숫가루를 찾다니 신기하네요. 그녀는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말했어요. 요즘은 한국 젊은이들도 잘 안 마시는데. 그녀는 저를 가게 뒤편으로 안내했고 거기에는 다양한 곡물과 견과류가 대형 통에 담겨 있었습니다. 진짜 미숫가루는 이렇게 만들어요. 현미, 보리, 검은 콩, 볶은 콩, 호두, 잣, 참깨 이런 재료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볶는 방법이에요. 할머니의 추천으로 저는 각종 재료들을 구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부엌을 실험실로 바꿨어요. 커피 관련 장비들은 모두 치우고 대신 곡물을 볶을 팬, 강력한 블렌더, 계량컵 등을 준비했습니다. 처음 시도는 완전한 실패작이었어요. 곡물을 너무 강하게 볶아서 탄맛이 심했죠. 두 번째 시도에서는 블렌더가 견과류를 제대로 분쇄하지 못했고요.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레이첼 교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제이슨, 결과가 나왔어요. 당장 와보세요. 정말 흥미로운 발견이 있어요. 연구실에 도착하자 레이첼 교수는 컴퓨터 화면에 가득한 그래프와
차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미숫가루는 영양학적으로 거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필수 아미노산 프로필이 놀랍고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요. 특히 주목할 것은 베타글루칸 함량이에요. 이건 면역력 강화와 에너지 지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탄수화물 구조예요. 미숫가루의 복합 탄수화물은 서서히 분해되며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줘요. 카페인처럼 급격한 에너지 상승과 하락이 아니라 완만하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는 거죠. 이 설명을 들으며 제 뇌의 전구가 켜지는 것 같았어요. 카페인의 빠른 자극과 급격한 하락이 제 몸을 망가뜨렸던 것이고, 미숫가루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몸을 치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흥미로운 점은 미숫가루의 GABA 함량이에요. 이건 신경전달 물질로 불안을 줄이고 정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카페인 금단 증상으로 고통받던 당신에게 특히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레이첼 교수의 분석 결과와 제 체험을 모두 정리했어요. 과학적으로 미숫가루가 어떻게 제 몸을 회복시켰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 계속된 실험 끝에 마침내 제 입맛에 맞는 미숫가루 비율을 찾아냈어요. 현미 30%, 보리 25%, 검은 콩 15%, 볶은 콩 10%, 호두 10%, 잣 5%, 참깨 5%. 이 비율이 제게는 완벽했습니다. 제 아파트에는 곡물 볶는 향기가 가득했고, 한때 커피 원두로 가득했던 선반은 이제 다양한 곡물과 견과류병으로 채워졌어요. 저는 더 이상 커피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미숫가루의 연구자이자 애호가가 되었어요. 실신 사건 이후 2달이 지났어요. 제 유튜브 채널은 완전히 침묵에 빠져 있었고, 많은 팔로워들은 제가 플랫폼을 떠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준비가 됐다고 느꼈습니다. 세상에 다시 나갈 시간이었어요. 매니저 케이트는 제 결정에 처음엔 의아했어요. 정말 확실해?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 같지 않은데. 그래, 확실해.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돌아갈 거야. 제가 대답했죠. 스튜디오는 2달 동안 그대로였어요. 먼지가 쌓인 카메라, 조명 장비, 그리고 마지막 라이브 방송에 사용했던 에스프레소 머신까지. 이상하게도 그 장면을 보니 두려움보다는 평온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과거의 한 장을 넘기는 기분이었죠. 케이트가 카메라를 설치하는 동안 저는 스크립트를 다시 읽어봤어요. 사실 처음으로 스크립트를 준비한 거였어요. 이전에는 항상 즉흥적으로 촬영했거든요. 하지만 이번 메시지는 너무 중요했어요. 모든 단어가 정확해야 했죠. 레디, 액션. 케이트가 신호를 보냈어요. 심호흡을 하고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슨 밀러입니다. 2달 만이네요. 솔직히 다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추었어요.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라이브 방송 중에 쓰러졌어요. 10년간의 과도한 카페인 섭취, 불규칙한 생활, 그리고 끊임없는 스트레스가 제 몸을 무너뜨렸던 거죠. 의사는 즉시 모든 카페인을 끊으라고 했어요. 카페인의 전도사였던 제게는 마치 사형 선고와도 같았죠. 제 왼손이 약간 떨렸지만 이번에는 카페인 금단 증상이 아니라 솔직한 감정 때문이었어요. 처음 몇 주는 지옥이었어요. 정체성의 위기, 심각한 금단 증상, 그리고 깊은 우울감까지.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미숫가루 잔을 집어 들었어요. 이것은 미숫가루라고 불리는 한국 전통 음료입니다. 제 한국인 이웃 선혁 씨가 소개해준 이 음료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카페인이 전혀 없는데도 안정적인 에너지와 집중력을 줬거든요. 미숫가루에 대해 설명하면서 제 목소리에는 점점 열정이 실렸어요. 그동안 연구하고 경험한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볶은 곡물과 견과류의 조합, 과학적 효능, 그리고 제가 겪은 놀라운 회복 과정까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미숫가루를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한 달간 수십 번의 시도 끝에 완성한 제 레시피예요. 준비해둔 재료들을 하나씩 소개하고 곡물을 볶는 과정부터 블렌딩까지 모든 과정을 시연했어요. 마지막으로 완성된 미숫가루를 물에 타서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커피를 사랑했고 지금도 그 향과 맛이 그리워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 몸이 신호를 보낼 때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미숫가루는 제게 2번째 기회를 준 선물이에요. 영상의 마지막에 제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했어요. 앞으로 제 채널은 카페인 킹덤이 아닌 밸런스드 테이스트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커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다양한 건강한 음료와 식품을 탐구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소식은 다음 달에 미숫가루의 고향인 한국을 방문한다는 거예요. 이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케이트가 컷 하고 외쳤을 때 제 얼굴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영상 촬영이 아니라 치유의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완벽했어.
제이슨, 케이트가 말했어요. 이게 내 최고의 콘텐츠야. 영상을 편집하고 업로드하기 전 마지막으로 선혁에게 보여줬어요. 그는 영상을 보고 진심으로 감동한 듯 했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선혁이 말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대답했죠. 한국 방문은 진심인가요? 선혁이 물었어요. 물론이죠. 미숫가루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선혁 씨가 가이드가 되어준다면 더할 나위 없겠네요. 영광이죠. 제 고향을 소개해 드릴게요. 선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단지 유튜브 영상이 아니라 제 새로운 인생의 선언이었으니까요. 컴백 영상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반응을 얻었어요. 24시간 만에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고 댓글은 5만 개 넘게 달렸습니다. 대부분은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였지만 일부 의심스러운 반응도 있었죠. 미숫가루가 정말 그렇게 좋다면 왜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을까? 또 다른 건강식품 트렌드일 뿐이야. 곧 질릴 거야. 한국 식품 회사에 스폰서 받은 거 아냐? 이런 의심들이 오히려 제 결심을 더 굳게 했어요. 미숫가루의 진정한 가치와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는 그 뿌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선혁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내 고향을 보여주게 되어 정말 기쁘네요. 비행기 안에서 선혁이 말했어요. 특히 할머니를 만나게 해드리고 싶어요. 할머니는 전통 방식으로 미숫가루를 만드시는 마지막 세대거든요. 15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이미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낯선 언어, 낯선 냄새, 그리고 낯선 에너지가 저를 감쌌습니다. 선혁의 가족은 서울 북쪽의 전통 한옥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그의 할머니 김영우 여사는 80대 중반의 나이에도 맑은 눈빛과 힘찬 목소리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손님이 미숫가루에 관심이 있다고? 할머니는 선혁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참 신기하구나. 요즘 우리 젊은이들도 별로 관심이 없는데? 할머니의 부엌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았어요. 전통 아궁이, 돌절구, 나무 도구들, 현대적인 도구 몇 개만 빼면 100년 전이나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미숫가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우리 조상의 지혜예요. 할머니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혁이 번역해 주었어요. 옛날에는 냉장고도 없고 음식을 오래 보관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곡물을 볶아서 가루로 만들면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언제든 물만 있으면 영양 가득한 음식을 만들 수 있었죠. 특히 전쟁 시기나 농번기처럼 바쁠 때 중요한 에너지원이었어요. 할머니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셨어요. 안에는 각종 곡물과 견과류가 담긴 작은 주머니들이 있었습니다. 각 재료마다 역할이 달라요. 보리는 소화를 돕고, 현미는 지구력을 높이고, 검은 콩은 피를 맑게 하고, 참깨는 뼈를 강하게 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런 지혜를 수천 년 동안 쌓아왔어요. 다음날 할머니는 저에게 전통 방식으로 미숫가루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곡물을 일일이 손으로 골라내고 볕에 말리고 커다란 솥에서 볶는 과정, 모든 단계가 정성과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볶는 거예요. 할머니가 강조하셨어요. 너무 약하게 볶으면 소화가 안 되고 너무 강하게 볶으면 쓴맛이 나요. 딱 적당한 타이밍을 찾아야 해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모든 과정을 담았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곡물을 만지는 모습, 불 위에서 솥을 흔드는 리듬, 그리고 볶은 곡물의 향기가 부엌에 가득 퍼지는 순간까지. 서울에서의 일정은 바빴어요. 선혁의 안내로 광장시장에 있는 오래된 미숫가루 가게를 방문했고 그곳 주인은 5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미숫가루를 판매해왔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젊은이들이 인스턴트 미숫가루를 찾아요. 편리하지만 영혼이 없죠. 가게 주인이 말했어요.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미숫가루의 역사적 기록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10세기부터 궁중기록에 등장했고 조선시대에는 왕실 음료로도 사용되었다고 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국 전통의학서에 기록된 미숫가루의 약효였습니다. 동의보감에는 미숫가루가 기를 보충하고 위장을 튼튼하게 하며 정신을 맑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박물관 가이드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 주가 지나면서 저는 미숫가루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한국의 문화적, 역사적 유산임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생존의 지혜, 영양학적 균형, 그리고 세대를 넘어 전해진 전통의 결정체였습니다. 마지막 날, 선혁의 할머니는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녀가 직접 만든 미숫가루 한 병이었습니다. 이건 내 비밀 레시피예요. 우리 가족만 아는 특별한 비율이죠. 이제 당신도 우리 가족이니까 나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지혜의 전달이었으니까요. 한국을 떠나기 전 서울 한강변에서 마지막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국에서 저는 미숫가루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어요. 이것은 수천 년의 지혜, 생존의 기술,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이 담긴 문화적 유산이에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이 소중한 지식을 여러분과 더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미숫가루의 과거를 발견하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미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여정이 끝나고 저는 선역의 제안으로 한국의 농촌 지역으로 향했어요.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 푸른 산과 넓은 들판이 펼쳐진 경상북도 안동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창밖 풍경의 넋을 잃었습니다. 안동은 한국 전통 문화의 중심지 중 하나예요. 기차에서 내려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들어간 마을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어요. 서울의 현대적 마천루 대신 전통 기와집과 농경지가 펼쳐져 있었죠. 안동에서 한 농부를 만나서 제가 적극적으로 질문 세례를 퍼붓기 시작했는데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미국에서 온 손님이 우리 곡식에 관심을 가져주다니 영광이네요. 김 농부가 선역의 통역을 통해 말했어요. 한국의 농사 문화와 곡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농사에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땅에서 나는 곡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농부의 농장은 약 2헥타르 규모로 여러 종류의 보리, 현미, 콩, 참깨 등을 재배하고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그가 토종 종자라고 부르는 것들이었습니다. 이건 제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가족이 지켜온 종자예요. 시중에 파는 계량종보다 수확량은 적지만 영양가와 맛은 비교할 수 없죠. 그는 창고로 저를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다양한 크기와 색상의 곡물들이 전통 항아리와 자루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김 농부는 각 곡물의 특성과 미숫가루에서의 역할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이 보리는 소화를 돕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좋아요. 저 검은 콩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참깨는 칼슘이 풍부해서 뼈를 강하게 해주죠. 그날 저녁, 김 농부의 아내가 직접 농장의 재료로 만든 한국 전통 식사를 대접해 주셨어요. 밥, 된장찌개, 각종 나물과 김치, 그리고 식사 후에는 특별히 준비한 미숫가루를 내주셨습니다. 우리 집 미숫가루는 보리가 좀 더 많아요. 일하고 난 후 마시면 피로가 싹 풀리거든요. 한 모금 마시자 이전에 맛본 어떤 미숫가루보다 깊고 풍부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선역을 통해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완전히 다른 차원의 맛이에요. 어떻게 이런 깊이가 나는 거죠? 비밀은 토양이에요. 우리는 화학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수확 시기와 볶는 타이밍도 중요하죠. 이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손과 경험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날, 김 농부는 저를 들판으로 데려가 직접 보리를 수확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굽은 허리로 한 줌씩 보리를 베는 작업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1시간 만에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어요. 이게 진짜 농사예요. 쉽지 않죠? 김 농부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직접 땀 흘려 키운 작물이 주는 보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안동에서의 경험 후 우리는 대전에 위치한 국립식품연구원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한국 전통식품의 과학적 연구와 현대화를 진행하는 곳이었어요. 박지연 박사는 30대 중반의 젊은 영양학자로 전통식품의 현대적 응용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미숫가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건강한 대체식품으로서 미숫가루의 가능성을 연구 중이죠. 연구실에서 박 박사는 전자현미경으로 미숫가루 입자를 보여주었어요. 놀랍게도 각 입자마다 다른 구조와 성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숫가루의 과학적 가치는 다양한 재료의 시너지 효과에 있어요. 단일 성분으로는 얻을 수 없는 효과를 여러 재료의 조합으로 얻는 거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미숫가루의 글리세믹 인덱스 혈당지수 테스트 결과였어요. 미숫가루는 일반 탄수화물 음료보다 훨씬 낮은 혈당 상승을 보였고 에너지 지속 시간은 더 길었습니다. 이것이 미숫가루가 카페인과 같은 급격한 자극 없이도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는 비밀이에요. 당신이 카페인 중독에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 것도 이 때문이죠. 박 박사는 또한 미숫가루의 현대적 응용 연구도 보여주었어요. 영양바, 스포츠 음료, 심지어 우주식품으로서의 가능성까지. 미숫가루는 완벽한 영양 균형을 갖춘 전통식품이에요. 하지만 현대인의 입맛과 생활 방식에 맞게 재해석할 필요가 있죠. 대전에서의 마지막 날, 박 박사는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제이슨 씨, 혹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미숫가루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우리 연구원에서는 해외에서 한국 전통식품을 알리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순간 머릿속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단순히 미숫가루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이 전통 지혜를 현대 웰니스 혁명으로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확실해졌어요. 농촌의 전통 지혜와 현대 과학의 만남을 경험한 후 저는 미숫가루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함께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수천 년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만나는 지점이었어요. 한국 여행의 마지막 주, 저는 선역의 제안으로 서울 시내 중심가에 있는 현대적인 카페 거리를 방문했어요.
홍대 앞거리는 젊은이들로 가득했고 수십 개의 세련된 카페들이 즐비했습니다. 여기가 한국 카페 문화의 중심지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선혁이 말했죠. 우리는 그레인 웨이브라는 모던한 디자인의 카페에 들어갔어요. 메뉴판을 보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숫가루 라떼, 미숫가루 프라페, 미숫가루 아이스크림, 미숫가루 쿠키, 전통 음료인 미숫가루가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한국에서 미숫가루는 건강음료라기보다는 맛있는 디저트 재료로 더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선혁이 설명했어요. 우리는 미숫가루 라떼와 미숫가루 아이스크림을 주문했어요. 첫 모금에 제 눈이 커졌습니다. 전통적인 미숫가루의 고소함에 우유의 부드러움이 더해져 완전히 새로운 맛이 탄생했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워요. 왜 미국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활용하지 않을까요? 그날 오후 우리는 서울의 다양한 카페와 디저트 가게를 돌아다니며 미숫가루의 현대적 변신을 탐험했어요. 한 유명 베이커리에서는 미숫가루 식빵과 크림빵을 판매하고 있었고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는 미숫가루 젤라또를 맛볼 수 있었죠. 심지어 한 칵테일 바에서는 미숫가루를 활용한 노알콜 칵테일도 제공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미숫가루를 건강 보조식품으로만 접근했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네요. 제가 감탄했어요. 이 경험은 저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미숫가루를 단순히 카페인 대체 건강음료로 소개하는 것은 너무 협소한 접근이었어요. 이것은 다양한 형태로 재해석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식품이었죠. 다음날 선혁은 저를 인사동의 한 전통 찻집으로 안내했어요. 목조 건물과 정원이 있는 이 찻집은 100년 넘게 운영되어 왔다고 해요. 주인인 최 여사는 80대 초반의 우아한 노파였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손님이 미숫가루에 관심이 있다고요? 그녀는 선혁의 통역을 통해 물었어요. 재미있네요. 요즘 한국 젊은이들은 미숫가루보다 외국 음료를 더 좋아하는데 최 여사는 우리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준비한 미숫가루를 대접해 주셨어요. 전통 도자기 잔에 담긴 이 미숫가루에는 꿀, 잣, 그리고 말린 대추가 고명으로 올려져 있었습니다. 미숫가루는 약이 아니라 음식이에요. 외국인들에게 미숫가루를 알리고 싶다면 건강에 좋다고 강조하지 말고 맛있게 즐기는 방법을 보여주세요. 사람들은 약보다 맛을 찾으니까요. 최 여사의 말씀은 저에게 큰 통찰을 주었어요. 미국에서는 많은 건강식품들이 약처럼 소개되면서 맛과 즐거움이라는 중요한 요소를 놓치고 있었죠. 선혁은 이어서 저를 현대백화점 식품관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다양한 브랜드의 미숫가루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전통 방식 미숫가루부터 편의성을 강조한 스틱형 제품, 어린이를 이해한 캐릭터 패키지의 미숫가루까지. 보세요. 한국에서는 미숫가루가 이렇게 다양하게 발전했어요. 단일 제품이 아니라 하나의 카테고리가 된 거죠. 선혁이 설명했어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미숫가루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건강음료가 아니라 맛과 영양, 전통과 현대가 모두 담긴 다면적인 식품이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호텔방에서 그동안의 여정을 정리하며 카메라 앞에 섰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보낸 지난 3주 동안 저는 미숫가루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얻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미숫가루를 단순히 카페인 대체 건강음료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미숫가루는 그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풍부한 존재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배경으로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미숫가루를 새로운 방식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건강 효능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 맛있게 즐기는 방법, 다양한 레시피, 그리고 일상에 자연스럽게 통합하는 방법을 공유할 거예요. 이것은 약이 아니라 즐거운 식품이니까요. 비행기를 타기 전 선혁은 저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어요. 그의 할머니가 직접 담근 전통 방식의 미숫가루와 함께 자신이 연구 중인 현대적 미숫가루 블렌드 몇 가지였습니다. 제이슨, 미숫가루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봐 주셔서 감사해요. 한국 사람으로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미국에서의 당신 여정을 응원할게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이제 단순히 카페인 중독에서 회복된 유튜버가 아니라 두 문화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미숫가루를 통해 한국의 지혜를 미국에 소개하고 동시에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미션이 제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저는 열정과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을 담은 영상 시리즈는 제 채널 역사상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고 사람들은 미숫가루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댓글과 메시지는 같은 질문으로 가득했죠. 어디서 미숫가루를 구할 수 있나요? 당신만의 레시피를 공유해주세요. 미국에서도 미숫가루 카페를 열어주세요. 이런 반응에 고무된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미숫가루 리바이벌이라는 온라인 스토어를 런칭하기로 한 거죠. 지난 10년간 유튜브로 모은 저축금 전부를 투자했어요. 농장에서 직접 유기농 재료를 소싱하고
한국에서 배운 전통 방식으로 미숫가루를 블렌딩하는 소규모 생산 시설을 만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야. 문화적 다리를 놓는 일이야. 제가 케이트에게 말했죠. 첫 제품 라인은 세 가지였어요. 전통 방식의 클래식 블렌드, 운동 후 회복을 위한 에너지 블렌드, 그리고 최 여사의 조언을 따른 디저트 블렌드였습니다. 패키지는 한국 전통 도자기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으로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만들었어요. 웹사이트 론칭 날 저는 특별한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한국 여행의 하이라이트, 미숫가루의 역사와 효능, 그리고 제가 직접 개발한 레시피를 소개했어요. 라이브 시청자 수는 15만 명을 넘었고 댓글은 열광적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어요. 론칭 첫 주 판매량은 예상의 14 수준에 그쳤습니다. 두 번째 주는 더 저조했고 한 달이 지나자 창고에는 팔리지 않은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이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저는 케이트와 함께 판매 데이터를 분석하며 물었어요. 여러 이유가 있어. 첫째, 가격이 너무 높아. 유기농 재료와 전통 방식의 생산 비용이 비싸다는 건 알지만 소비자들에게는 생소한 제품에 $35를 지불하기 어려울 수 있어. 둘째, 사용법이 명확하지 않아. 많은 고객들이 어떻게 마셔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왔어. 셋째, 인지도 문제야. 유튜브 팔로워들은 열광했지만 그 외의 시장은 미숫가루라는 단어조차 들어본 적이 없어. 설상가상으로 저는 대형 유통업체들과의 미팅에서도 거절을 당했어요. 홀푸드, 트레이더조, 스프라우츠 모두 미숫가루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너무 생소하다는 이유로 입점을 거부했죠. 한 구매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콤부차가 미국에서 성공하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드는 건 시간이 필요한 일이죠. 2개월이 지나고 재정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어요. 월세, 직원급여, 재료비, 지출은 계속되는데 수입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창고에 홀로 앉아 쌓여있는 미숫가루 박스들을 바라보며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노력과 열정을 쏟아부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어요. 내가 너무 순진했나? 열정만으로는 비즈니스가 성공하지 않는 건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프로젝트를 포기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했어요. 남은 돈으로 재고를 정리하고 다시 유튜브 콘텐츠 제작에만 집중하는 것이 현명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들기 전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들고 한국 여행 사진들을 넘겨보기 시작했어요. 김영호 할머니가 곡물을 볶는 모습, 김도현 농부의 땀방울, 최 여사의 지혜로운 미소, 그리고 선역과 함께 찍은 수많은 사진들. 한 사진에서 멈췄어요. 서울의 현대적인 카페에서 미숫가루 라떼를 마시는 젊은이들의 모습이었죠. 그들에게 미숫가루는 건강식품이 아니라 맛있는 음료였어요. 잠깐만, 내가 접근 방식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었어. 새벽 3시, 저는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한국 여행 영상을 하나하나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한국인들이 미숫가루를 어떻게 즐기는지에 집중했죠. 그리고 마침내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미숫가루를 너무 심각하게 접근했어. 건강 효능과 전통 가치만 강조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즐거움과 접근성을 놓쳤어. 다음날 아침, 저는 케이트에게 전화했어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해. 지금부터 미숫가루 리바이벌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해. 뭘 생각하고 있는데? 케이트가 물었어요. 미숫가루 30일 챌린지를 시작할 거야. 건강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미숫가루로 만들 수 있는 맛있고 재미있는 레시피에 집중하자. 라떼, 스무디, 아이스크림, 에너지볼, 사람들이 일상에서 쉽게 시도할 수 있는 것들로 새로운 비전이 머릿속에서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미숫가루를 어렵고 낯선 한국 전통식품이 아니라 맛있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다재다능한 식품으로 재포지셔닝하는 거였죠. 파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 볼게. 그날 밤 창고에 쌓인 미숫가루 상자들을 바라보며 저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접근법을 발견하는 과정의 일부였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미숫가루 30일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건강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미숫가루 아이스크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새로운 전략의 첫 영상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딱딱한 정보 전달보다는 즐겁고 가벼운 분위기로 바나나와 아몬드 밀크 그리고 미숫가루를 블렌더에 넣고 맛있는 비건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줬죠. 와, 이게 정말 맛있어요. 미숫가루의 고소한 맛이 달콤한 바나나와 완벽하게 어울리네요. 여러분도 꼭 시도해보세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미숫가루 에너지 볼을 만들었고 세 번째 영상에서는 미숫가루 라떼를 소개했어요. 모든 영상은 짧고 밝고 접근하기 쉬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맛과 즐거움을 강조했다는 점이에요.
놀랍게도 한 주 만에 변화가 시작됐어요. 첫 번째 챌린지 영상이 갑자기 틱톡에서 바이럴 현상을 일으켰고 젊은 인플루언서들이 자신만의 미숫가루 레시피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미숫가루 챌린지라는 해시태그가 생겨났고 사람들은 창의적인 방식으로 미숫가루를 활용한 요리와 음료를 만들어 공유했어요. 특히 바리스타들 사이에서 미숫가루 라떼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죠. 유명 헬스 인플루언서 제시카 알바가 자발적으로 미숫가루 포스트를 올린 것은 대형 행운이었어요. 이 한국 슈퍼푸드를 발견한 지 일주일 됐는데 정말 놀라워요. 제 아침 스무디에 꼭 넣고 있어요. 에너지도 오래 지속되고 맛도 고소하고 좋네요. 그녀의 900만 팔로워들 중 많은 이들이 미숫가루를 찾기 시작했고 저희 웹사이트 트래픽은 하루 만에 5000% 증가했어요. 재고는 순식간에 동이 났고 긴급히 생산량을 늘려야 했습니다. 제이슨, 이건 미친 일이야? 주문이 멈추지 않아. 케이트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한 달 안에 미숫가루 리바이벌은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었어요. 저희는 제품 라인을 확장했고 패키지도 더 밝고 현대적으로 리디자인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가격 전략이었어요. 대신 더 작은 사이즈의 스타터 키트를 $15에 출시했죠. 마케팅 메시지도 완전히 바꿨어요. 건강한 대체 식품이 아니라 맛있는 다용도 슈퍼푸드로 포지셔닝했고 웹사이트에는 100가지 이상의 미숫가루 레시피를 무료로 공유했습니다. 미숫가루 30일 챌린지가 끝날 무렵 저는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참가자들의 피드백을 분석해보니 맛과 재미를 위해 시작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건강상의 이점도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미숫가루 라떼로 아침 커피를 대체했더니 에너지가 더 오래 지속되고 오후 슬럼프가 사라졌어요. 미숫가루 스무디를 마시기 시작한 이후로 소화가 훨씬 좋아졌어요. 달콤한 간식 대신 미숫가루 에너지 볼을 먹기 시작했는데 3주 만에 체중이 3kg 감량됐어요. 이 데이터는 저희에게 큰 통찰을 주었어요. 건강 효과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혜택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오히려 맛과 즐거움을 통한 접근이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챌린지의 성공에 힘입어 드디어 대형 유통업체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홀푸드는 저희 미숫가루를 넥스트 빅띵으로 주목했고 전국 매장에 입점 제안을 해왔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에 첫 오프라인 매장 미숫가루 랩을 오픈한 것은 론칭 6개월 후였어요. 카페와 슈룸을 결합한 공간으로 방문객들은 다양한 미숫가루 음료와 디저트를 맛볼 수 있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 공간이었어요. 저는 매주 미숫가루 워크샵을 열어 사람들에게 직접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미숫가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창의적인 도구예요.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즐기고 재해석하세요. 매장 오픈 첫날 100m가 넘는 줄이 형성됐어요. 사람들은 SNS에서 본 이 신비로운 한국 슈퍼푸드를 직접 경험하고 싶어 했죠. 그리고 저는 미술이스타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바리스타처럼 미숫가루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창의적인 레시피를 개발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거였죠. 대학 캠퍼스에서의 성공은 예상 밖이었어요. 뉴욕대를 시작으로 여러 대학 카페에 미숫가루 메뉴가 추가되었고 학생들 사이에서 시험 기간 필수 음료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프로그래머와 디자이너들이 카페인 대신 미숫가루를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밤샘 코딩할 때 커피는 처음엔 좋지만 나중엔 크래시가 와요. 미숫가루는 지속적인 에너지를 주니까 훨씬 효율적이에요. 한 실리콘밸리 개발자가 말했죠. 론칭 1년 만에 미숫가루 리바이벌은 $4,500만 매출을 기록했어요. 제품 라인은 20가지 이상으로 확장되었고 50개 모두의 유통망을 구축했습니다. 심지어 캐나다, 영국, 호주로의 수출도 시작했죠. 뉴욕타임즈는 미숫가루를 2025년 가장 주목할 식품 트렌드로 선정했고 포브스는 저를 식품혁신가 30인에 포함시켰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가장 보람찬 순간은 한국 농부들과 직접 계약을 맺게 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안동의 김도현 농부와 협력하여 그의 토종 곡물을 미국 시장에 소개할 수 있었어요. 이를 통해 한국 농촌 경제에도 작은 기여를 할 수 있었죠. 위기에서 시작된 전환이 이렇게 큰 성공으로 이어질 줄은 저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문화를 공유할 때 교육과 정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즐거움, 맛, 그리고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경험이 필요했어요. 미숫가루는 더 이상 낯선 한국 전통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현대 미국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완벽하게 통합된 글로벌 웰니스 트렌드가 되었어요. 미숫가루 비즈니스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지 2년이 흐른 어느 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을 다시 방문하기로 한 것이죠. 이번에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제가 받은 선물을 돌려주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선혁, 좋은 소식이 있어요. 다음 달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에요. 특별한 계획이 있거든요. 저는 영상통화로 선혁에게 말했어요. 정말요?
어떤 계획인데요? 선혁이 물었어요. 아직 비밀이에요. 하지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특히 김영호 할머니와 김도현 농부님을 다시 만나고 싶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지난 2년간의 여정을 돌아봤어요. 한국에서의 첫 만남, 미숫가루와의 운명적인 만남, 사업 초기의 실패와 좌절,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성공까지. 이 모든 것이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신기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언론사들이 카메라를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밀러 씨, 한국 음료로 미국에서 웰리스 혁명을 일으키셨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미숫가루의 글로벌 성공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당황했지만 선혁의 도움으로 질문에 대답했어요. 저는 그저 한국의 오래된 지혜를 제 방식으로 재해석했을 뿐입니다. 진짜 주인공은 이 놀라운 음료를 수백 년 동안 지켜온 한국인들이에요. 서울에서의 첫 일정은 김영호 할머니를 방문하는 것이었어요. 할머니의 한옥에 도착했을 때 저는 특별히 제작한 감사패와 함께 미숫가루 리바이벌의 설립 스토리를 담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지금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건 모두 할머니의 지혜 덕분입니다. 이 작은 선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할머니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이렇게 멀리까지 전해질 줄 몰랐구나. 내가 자랑스럽다. 아들아, 다음으로 안동의 김도현 농부를 찾았어요. 그에게는 더 특별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도현 씨, 우리 회사가 앞으로 5년간 당신의 토종 곡물을 독점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계약은 당신의 농법을 존중하는 조건으로 이뤄질 거예요. 김도현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어요. 미국인들이 우리 토종 곡물의 가치를 인정해준다니 이건 꿈만 같은 일이에요. 서울에 돌아온 저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실천하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미숫가루의 고향의 정 나누기 프로젝트 발표회였죠. 저는 미숫가루 리바이벌 수익의 일부를 한국 농촌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정이라는 개념을 배우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정은 단순한 정서적 유대가 아니라 나눔과 베풀므로 이어지는 공동체 정신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제가 받은 혜택을 다시 한국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돌려드리고 싶어요. 한국 돈 120억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상북도와 강원도의 작은 농촌 마을 10곳에 미숫가루 꿈터라는 방과 후 학습 공간을 만드는 프로젝트였어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함께 전통식품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기로 했죠. 우리는 또한 토종 씨앗 지키기 캠페인에도 매년 수익의 5%를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도현 농부님께 배운 토종 종자의 중요성을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언론 앞에서의 발표가 끝난 후 한 노인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그는 경상북도의 작은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밀러 씨,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마을은 젊은이들이 모두 떠나고 아이들이 줄어들어 학교도 폐교 위기였어요. 이런 도움이 우리 마을의 희망이 됩니다. 노인은 주머니에서 작은 천 주머니를 꺼내 제게 건넸어요. 이건 우리 마을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토종볼이에요. 할아버지 때부터 지켜온 씨앗이죠. 밀러 씨께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이 말하는 정이구나 싶었죠. 물질적 가치를 넘어선 마음과 마음의 교류,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깊은 감사와 존중이었습니다. 서울 명동에 미숫가루 리바이벌 한국 1호점을 오픈하는 날, 저는 특별한 약속을 했어요. 이 매장의 수익 전액은 한국 농촌 지역의 토종 종자 보존과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에 기부됩니다. 이것은 제가 한국에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는 방법입니다. 방문 마지막 날, 선혁과 함께 한강변을 거닐며 지난 여정을 이야기했어요. 선혁,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일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에 당신이 준 미숫가루 한 잔이 모든 것을 바꿨죠. 선혁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정이에요. 때로는 작은 나눔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죠. 제이슨, 당신은 이제 한국의 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으로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마지막 영상을 찍었어요. 여러분, 오늘로 제 한국 방문이 끝납니다. 이 여정은 2년 전 카페인 중독으로 쓰러진 한 남자의 절망에서 시작됐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한국인들이 가르쳐준 정의 가치는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받는 것에서 나누는 것으로, 성공에서 의미로, 제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기회가 되기도 하네요.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 노트를 펼쳤어요. 다음 프로젝트는 글로벌 정 나누기였습니다. 한국의 정 문화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프로젝트였죠. 미숫가루로 시작된 여정은 이제 더 깊은 문화적 가치의 교류로 확장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더 이상 카페인 중독에서 회복한 유튜버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동서양의 마음을 잇는 다리, 전통의 가치를 나누는 메신저, 그리고 정의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정의되었어요. 미숫가루가 제 삶을 구했듯이 이제 저는 그 가치와 한국의 따뜻한 정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임무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어요. 믿기 힘든 이야기죠. 한 잔의 미숫가루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더 나아가 두 문화 사이의 다리를 놓았는지, 제이슨 밀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국의 정이 담긴 작은 나눔이 어떻게 세계적인 선순환으로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혹시 모르죠. 새로운 시작이 될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